네트워크랑 이제 CAOS죠. 원래 CAOS까지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CAOS는 안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주셔야 됩니다. CAOS도 시험에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간 모의고사에 일부러 CAOS 진짜 핵심, 세마포와 모니터, 트래싱, 요 정도만 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 네트워크에서 냈고, 사실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내려고 보니까 이게 거의 약간 2기, 1기랑 문제가 조금 비슷한데 나올 만한 거, 좀 학습해야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뻔해가지고 약간 좀 중첩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HTTP 3.0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단어는 QUIC 이거랑 TLS 1.3이랑 UDP 요 세 가지는 꼭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3단락에다가 0RTT랑 1RTT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의 개념도는 그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TCP/IP 4계층과 OSI 7 레이어. 4계층은 어떤 규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OSI 7 레이어는 참조 모델이죠. 그래서 4계층엔 비팩토, OSI 7 레이어는 디주루 이런 용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G 이동통신. 이런 원래 보통 저희가 1교시 템플릿이 가가 개념도고 나가 상세인데 이런 6G 이동통신 뭐 또는 뭐 5G 이동통신 여기 밑에도 있지만 뭐 와이파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념도를 그린다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기술이 나오면 아에다가는 어떤 스펙 측면에서 써주시고 나는 그걸 위한 기술 요소 그냥 어쩔 수 없이 표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동통신의 뭐 어떤 뭐 개념도 해갖고 그려봤자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크게 의미 없어가지고 6G 이동통신하면 성대공, 현정지 써주시고 그리고 뭐 테라기가 헤르츠 대역대를 사용하고 뭐 AI와 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3단락에다가는 오늘 그래도 몇몇 분이 써주셨는데 이거 6G 이동통신 주파수 동향 그게 기출문제잖아요. 3단락에다가 그거 써주신 분들은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문제 나온 것들 이런 데다가 학습했으면 써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뭐 3달러에다가 5G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에 나온 어떤 주파수에 대한 동향 써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가 이거 순간 보고 오늘 당황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아니라 윈도우 슬라이딩을 쓰신 분이 있어갖고, 슬라이딩 윈도우 쓰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슬래싱의 정의에 나와야 될 거는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분할한다. 이런 내용 넣어주시고 기술 요소는 그냥 SDN이랑 NFV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IEEE 802.11pn 이게 제가 채점하면서 이게 너무 저도 헷갈려요. 이게 그 속도를 30GBps라고 쓰신 분이 한 열 몇 분 정도 돼가지고 이게 진짜 30기가 bps인가? 막 찾아봤는데 100인 것 같습니다. 100. 100기가 bps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채점하면서 느낀 거는 이 bps랑 헤르츠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 엄청 많아요. 여기다가 100기가 헤르츠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bps는 전송하는 거 퍼 세컨드고 헤르츠는 주파수의 약자죠. 헤르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나오면 헤르츠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단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잖아요.
주파수가 나오면 헤르츠가 나와야 되는 거고, 속도가 나오면은 BPS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속도에다가 헤르츠, 주파수에다가 BPS 막 이렇게 막 섞어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유의해 주시고, 아무튼 저는 100기가 BPS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6가 9.6이고 7이 대략 30이고 그럼 A시니까 100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죠. 나머지는 A시나 7이나 속도 외에는 거의 똑같으니까 주파수도 똑같고 대역도 똑같고 주파수는 2.4GHz, 5GHz, 6GHz 대역은 320MHz 뭐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100기가만 암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7을 기반으로 써도 충분합니다. SCTP는 TCP와 UDP의 장점을 조합했다. TCP의 장점은 신뢰성 있는 연결, UDP의 장점은 빠른 전송.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 두 개 써주시고, 연결할 땐 4웨이, 해제할 때 3웨이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와 모니터. 뭐, 세마포 하면은 P연산, V연산. 뭐 요거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진 세마포, 개수형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는 프로, OS 단이죠, OS 단. 그래서 얘 타이밍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가 나왔다. 모니터는 OS 단이다. 이런 것까지 같이 언급해 주시고, 3단락에는 당연히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외에도 공실성 제어를 하는 뭐, 그 뭐죠? 데커, 램포드, 피터슨, 그리고 스타벤, 뭐지? 슈어, 테스트 앤 셋, 스왑, 세마포, 모니터, 뮤텍스 이런 거 다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HTTP 3.0, 3.0은 HTTP 2.0에서 TCP 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UIC를 적용했다. 그래서 QUIC와 UDP와 TLS 1.3 이걸 꼭 써주시고 그리고 1RTT, 0RTT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RTT는 이렇게 되고 0RTT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CP/IP 4계층과 OSI 7레이어 4계층은 사실상 표준 보통 사실상 표준 우리가 PMP를 사실상 표준이라고 디팩토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상 표준 디팩토 OSI 7레이어는 ISO에서 표준화된 3점 모델 비주루 그래서 OSI 7레이어는 아파서 티네다 P 7계층인 거고 TCP/IP는 여기선 4계층이라고 물어봤으니까 4계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디팩토와 비주루 참조 모델 OSI 7레이어는 참조 모델 TCP/IP는 뒤약이다. 이거보다는 그냥 프리미티브 써주시는 게 무난할 것 같고 6G 하면 성대 공현정시는 꼭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1테라 bps 속도죠. 테라 bps급의 속도 그 다음에 테라헤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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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의 어떤 지원 기술 요거 답 쓰실 때 다에다가 요거 성대공 현정지해서 뭐 6DOF라던가 뭐 1000km 뭐 이런 거 써주시고 나에다가 그걸 위한 기술 요소로 테라헤르츠 대역 지원 기술, 통신 컴퓨터 융합 기술, 네이티브 AI, 스펙트럼 쉐어링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나에서 표로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뭐 비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슬라이싱에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한다. 그래서 개념은 요거 그려주시고 기술 요소는 SDN과 NFV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3단락, 3단락? 3단락에다가 뭐 써주면 좋을까요? 뭐, 뭐 살이 써도 되고 이 SDN의 어떤 오픈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8 802.11bn 정의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와이파이 8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대역폭은 320MHz 씩 세븐이랑 똑같죠. 주파수 대역도 2.4와 5와 6 세븐이랑 똑같고 또만 100GBps 변조 똑같고 공강 스트리스 수 똑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써주신 분 몇 분 계신데 요거 좋은 것 같아요. DSO랑 DRU. DSO란 요거 동적 스펙트럼 최적화. DRU란 동적 리소스 유닛. 이렇게 두 개 같이 기술 요소 써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DSO, DRU. 비교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에잇이 이게 아직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표준화가 안 된 느낌입니다. 찾아보니까. 뭐 제가 최신 거를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주파수 대역 비교 보시고 속도 비교 보시고 그다음 SCTP랑 TCP의 연결 지원과 UDP의 빠른 전송 두 개의 장점을 합한 거고 그래서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 그리고 요 프로토콜의 구조 요거 또는 패킷의 구조 요거까지 개념도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A 핸드쉐이크 연결할 때 4A 핸드쉐이크 해제할 때 3웨이 핸드쉐이크 이게 아닌데 여기 해제할 때 여기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제한다. SCTP 확장 프로토콜로는 PR, 모바일 이런 게 있는데 뭐 요거 학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TCP 하프 오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TP는 4A를 쓴다. 언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마포와 모니터 둘 다 결국에는 이 두 개를 하는 게 공유 자원에 대한 어떤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동식성 제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세마포는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진 세마포가 있고 개수형이 있죠. 이진은 하나밖에 없는 거. 세마포 변수를 0과 1 두 종류만 갖는 거고 세마포 변수를 정수값으로 갖는 경우. 그래서 P연산이란 세마포를 획득하는 거니까 S-1, V연산이란 반납하는 거니까 S 플러스 1. P연산은 S-1, V연산은 S 플러스 1. 모니터. 세마포는 OS 단위니까 모니터는 프로그래밍 단에서 프로세스 동기화 수행 시 세마포의 단점인 타이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동기화 기법이다. 기술 요소로는 인계 영역, 베타 동기 Q, 조건 동기 Q, 그 다음에 언어 요소로는 싱크로나이즈드, 웨이트, 노티파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비교보다는 그 둘의 관계 뭐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아니 세마포어 모니터 뭐 동시성 제어하는데 얘는 OS 단위고 얘는 언어고 얘가 타이밍 문제가 있어서 얘가 해결했다. 요 그림 관계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 이거 1번, 2번은 진짜 다 잘 쓰셨어요. 다 쓰신 분들은 다 잘 쓰신 것 같고
워낙에 기본 토픽이라 이거는 뭐 기본 토픽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다른 문제에서 요거 다만 바꿔갖고 낸 거거든요, 문제를. 다른 문제는 모의고사였나? 아무튼 지난 기수의 부모였나? 이게 쉐이핑이랑 폴리싱을 쓰는 거였어요, 여기가. 근데 제가 혼잡 제어 기법으로 바꿨거든요. 1교시로 이거를 낼까 하다가 다른 문제를 너무 내고 싶은 게 많아갖고 2교시에다가 요거만 쉐이핑 폴리싱을 빼고 요걸로 바꿨는데 오늘 한 5분 정도가 여기다가 혼잡 제어 기법을 쉐이핑이랑 폴리싱을 쓰셔가지고 어,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잡 제어 기법은 그저 슬로우 스타트 하는 거, 파워 레노, 뉴 레노 이게 혼잡 제어 기법이고 그리고 2번에서 와, 포웨이 핸드쉐이크를 이렇게 쓰신 분이 진짜 많아요. 요렇게 쓰신 분들. 핀, 에크, 핀, 에크. 이렇게 쓰신 분이 진짜 많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한 번씩 주고받는 게 아니라, 3웨이일 때는 한 번씩 주고받지만, 4웨이일 때는 핀, 얘가 에크를 보내고, 얘가 핀을 보내면, 얘가 에크를 보낸다. 요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TCP, UDP, SCTP 이거 비교 모범답안 보면은 막 포트 번호랑 RFC 표준이랑 막 별거 다 썼어요. 그런 거 참고해서 이런 기본 토픽은 그 정도는 써야 고득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슈퍼네팅과 서브네팅. 슈퍼네팅은 IP 대역을 합치는 거고, 서브네팅은 IP 대역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쉬워요. 혹시 실무에서 이거 진짜 IP 쪼개보신 분 있으면은, 진짜 이거는 거의,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쪼개는 건. 그러니까 슈퍼네팅은, 뭐, 물론 CIDR이 서브네팅도 가능하긴 하지만, CIDR, 이거는 VLSM. 그래서 서브네팅은 쪼개고 슈퍼네팅은 합한다. 해설은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보자면 1번 문제는 기표, 기술, 기법 물어봤으니까 이거 2단락, 3단락, 4단락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1단락 인트로에다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쓰신 분들이 꽤 있는데 뭐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념 정도는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개념? QoS가 뭐다? 뭐 필요성도 괜찮지만 그래도 개념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1단락에다가 개념을 써주시면 되고 개념 쓰실 때 이런 지표와 기술과 기법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QS의 지표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연, 지터, 뭐 패킷 손실, 밴드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도 뭐 다 나로 나눠갖고 막 오늘 뭐 모바일 측면 아니면 뭐 사용자 측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누셨던데 물론 나누면 나눌수록 많이 쓰면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QoS 관리 기술 이거는 테이핑, 폴리싱, 혼잡 제어 그다음에 QoS 보장 기술 그래서 뭐 인트 서브, 디프 서브, CDN, MPLS 이런 거 전부 다 써주시는 게 하나라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쉐이핑 같은 경우는 그 리키, 토큰 이런 거 언급해 주시고 폴리싱은 RED, WRED 큐잉도 최대한 많이 뭐 P4, WFQ 뭐 여러 가지 뭐 PQ 여러 가지 써주시고 그다음 혼잡 지어 기법 하면은 요거죠.
그냥 꼭 타워 레노 써주시면 되고, 한글이라던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은 뉴 레노라던가 DCTCP 베가스 여기까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이 혼합체 보니까 네. 혼합체가 여기 아, 혼잡체가 되어 있고요. LED, WLED 이거랑 네? 설명하세요. 아니요. 예. 아, 여기요? 그러니까 저 혼잡체를 물어보는 거지. TCP, IP 혼잡체를 물어보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설명 이 엄청 좀 제가 학습한 건 여기는 폴리싱인데, 헬리시죠. 네네. 혼잡지어 나오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 요거.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QS, 잠깐만, 그리고 1번은 이제 목창고까지 하면 되고, 2번은 전송계층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달러, 2달러의 가, 2달러의 나, 가 개념 비교, 나 상세 비교 쓰면 될 것 같고 4달러에다가는 오늘 쓰신 것 중에 제일 괜찮은 내용은 뭐 이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할지 뭐 선택하는 어떤 이거 뭐라 하죠? 의사결정 트리? 막 이렇게 막 그려주신 분이 있던데 요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목차 잡는 건 어렵지 않고 요거는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1달러 요거 가 요거 나로 쓰고 이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절차를 2달락에다가 쓰고 실제 문제풀이를 3달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찾아도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내용을 보자면 QoS란 한정된 네트워크망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보장하는 기술을 QoS라고 한다. 그래서 QoS의 주요 지표로는 지연, 지터, 패킷 손실, 대역폭, 신뢰성, 과용성, 휴대 인터넷망에 대한 지표로는 뭐 트래픽의 우선순위, 최대 지속 트래픽 속도, 버스트 크기, 셀 손실률, 허용 지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주요 지표 이런 거는 우리가 기필반에서 외우는 거는 지연, 지터, 패킷 손실, 대역폭인데 그 외에도 있는 것들은 학습해 주세요. QoS 관리 측면에는 테이핑, 폴리싱, 큐잉, 그 다음에 혼잡 제어, 그리고 보장 기술로 인트 서브, 디프 서브, CDN, MPLS까지 학습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장 기술, 인트 서브, 디프 서브. 인트 서브는 엔드 투 엔드고, 디프 서브는 엣지 투 엣지다. TCP 혼잡 제어의 기술로는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패스트 리트랜스 및 패스트 리커버리. 그래서 여기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트리플 두플리케이트 때 줄어들고 초기화 되는 건 타임 아웃 때 초기화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꼭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상세 기법으로는 타오가 있고 레노가 있다. 타오는 트리플 두플리케이트 액티드 때 초기화가 되는 거고 레노는 초기화가 안 되고 반으로 줄어드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 TCP 뉴 레노랑 DCTCP 베가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CP 전송 계층의 이제 개념에 나와야 될 거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층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TCP, UDP, SCTP 세 가지가 있는 거고 3핸드 쉐이크, 액트 여기 신 센트, 리슨, 신 리시브드까지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모범 답안은 여기 이 시퀀스 넘버, 액트 넘버 여기까지 다 작성해 주신 분한테 드렸고 얘가 보낼 때의 시퀀스 넘버는 1000
그러면 얘가 회신할 때는 이 에크 넘버는 요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100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시퀀스 넘버 2000은 요 앞에 있는 시퀀스 넘버 1000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버가 만들어낸 시퀀스 번호죠. 그래서 2000. 그러면은 얘가 에크를 보낼 땐 에크 넘버는 여기서 갖고 와야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에크 넘버인 거고 얘 시퀀스 넘버는 이 에크 넘버를 그대로 보내는 게 시퀀스 넘버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의 시퀀스 넘버는 몇이 돼야겠어? 얘의 시퀀스 넘버. 얘가 시퀀스 넘버. 얘가 만약에 보낸다. 뭔가를 보낸다. 네? 뭐 여기 있잖아. 에크 넘버 그대로 보낸다고. 그럼 얘는 2001을 보내겠죠. 2001을. 시퀀스 넘버는 아니 에크 넘버는 시퀀스 넘버 플러스 1 1002 여기까지 하고 포웨이 핸드 쉐이크는 해제할 때 쓰는 거고 딱 여기 화살표를 잘 보세요. 핀 여기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에크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다시 핀 그 다음에 에크 요건 지우면 안 되지. 자, 풀어볼까요? 여기 에크 뭐야? 에크 넘버 몇? 5001 요거 플러스 1 5001 이거 좀 어렵네. 얘가 보내고 또 보내네. 그럼 얘 뭐가 돼야 되지? 5001이 돼 5001이 돼야 되는 건가? 또 보내니까 이거는 6000인 거고 6001을 보내네. 이건 5001? 이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을 해서 5001을 보내는 거고 에크 넘버는 왜냐면 에크 넘버는 얘한테 다음 시퀀스 넘버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5001이 똑같은 거고 얘가 보낼 때는 6000을 한번 보냈으니까 그 다음인 6001을 보내는 거. 그러면 얘의 시퀀스 넘버는 몇 번? 에크 넘버가 그대로 오니까 5001. 에크 넘버는 얘 플러스 1, 6002. 이렇게. 다음에 비교하실 때 프로토콜 아이디 617, 132, 표준 793, 768, 2960.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서브네팅. 클래스가 초과하면은 이거를 병합하기 위해서 슈퍼네팅을 하는 거고 회사 같은 데에서 층마다 팀마다 IP를 쪼갤 때 분할할 때 하는 게 서브네팅이다. 슈퍼네팅은 다수의 작은 네트워크를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법. 서브네팅은 큰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IP로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서브네팅이다. 그래서 문제 192.168.100.0 24라는 게 있어. 이거를 총 4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요 말은 이게 지금 24잖아요. 24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여기서 끝나냐? 이거 하나가 8개.
이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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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니까 8개, 8개, 8개까지를 서브넷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개는 서브넷으로 사용 안 하니까 이제 24인 거고, 그러니까 24를 4개 네트워크로 쪼개려면은 뒤에 몇 비트가 필요하겠어요? 9비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2비트가. 그러면 00, 01, 10, 11. 그러면 0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이진수로 따지면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 1, 그러니까 2, 4, 8, 16, 32, 64, 128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0, 0이면은 이게 몇? 이진수라면 0, 0, 1이면 64, 1, 0이면 128, 여기는 19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역은 192.168.0.0에 26.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64에 26. 똑같고 128에 26. 192에 26. 이렇게 네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쪼갠 다음에 가능한 호스트 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IP를 줄 수 있는 거는 보통 컴퓨터에다가 그냥 생각해보면 192.168.0.0이라는 IP를 준 적은 없잖아요. 보통 0.1이지. 첫 번째 IP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이거는 IP를 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IP. 그리고 마지막 IP는 브로드캐스트 IP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192.168.0.0의 26은 실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원래 IP라고 하면은 0부터 63까지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아이디니까 사용이 안 돼. 마지막 것도 안 돼.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로. 그러니까 1에서 62까지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몇 개죠? 62개인가? 그렇죠. 62개. 62개가 사용하는데 가능한데 4개의 네트워크니까 곱하기 4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는 1에서 63까지 62까지 그 다음에 이게 좁냐 64로 시작하는 거는 64부터 127까지가 가능한데 64는 네트워크 아이디니까 안 되고 65부터 127은 브로드캐스트니까 안 되니까 126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세 번째는 128부터 191까지인데 128은 안 되고 129부터 191은 안 되니까 190까지 가능한 거고 마지막 거는 192에서 255까지 가능한데 첫 번째 빼고 마지막 거 빼고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쪼개면 쪼갤수록 한 개를 쪼개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역 하나마다 네트워크 아이디와 첫 번째 건 네트워크 아이디고 마지막 거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앞뒤로 하나씩 계속 빠지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갰어.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맞게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많이 쪼개면은 쓸 수 있는 IP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64개의 IP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줘야 돼. 한 층에. 그러면은 26으로 쪼개면은 안 되겠죠. IP가 62개밖에 못 주니까. 그런 거 대충 계산해서 필모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게 4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8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몇이 되겠어요? 요 숫자가 요 숫자가
27이 돼야 되겠죠. 27. 8비트가, 아니, 3비트가 있어야 2의 3승이니까 8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8개일 때, 얘는 그러면 00, 몇 개만 보자면, 000, 001, 010, 100. 너무 많다. 요렇게만, 요 3개만. 얘는 몇이에요, 얘는? 얘는 숫자로 몇이야, 요건? 001이면 128, 64, 32. 얘는 32죠. 얘는 128이고 64야. 그럼 첫 번째는 IP를 몇부터 몇까지 쓸 수 있어? 첫 번째 거는 0부터 31까지 쓸 수 있는데 0은 네트워크 아이디니까 못 쓰니까 1부터 30까지 쓰는 거죠. 31은 또 브로드캐스트 IP니까.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30개다. 얘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26이니까 0, 64, 128, 192인 거고, 요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26이라는 거는 1, 1, 1, 1, 1, 1, 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요렇게. 요거 다 더하면 255죠. 요거 다 더하면 255고, 요거 다 더하면 255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28에다가 64 더한 거니까 192. 요 192는 요거다. 그럼 이게 27이면 몇이겠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이게 27이면. 이게 한 비트가 더 1로 바뀌는 거니까 32가 더해지니까 4에 224가 되겠죠, 여기가. 220. 28이면 얘가 또 1이 되는 거니까 16을 더해서 240이 되는 거고. 쓰지 마세요, 그냥.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말을 두 번 똑같이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번부터 13번까지 출제를 했고요. 특히 이 12번 사이트 VPN,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유출을 해보셔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PN이 클라이언트하고 그쵸? 어떤 네트워크 단에 이런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큰 어떤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A 사이트, B 사이트 이런 식으로 예, 사이트와 사이트를 연결하는 이런 VPN을 이, 이 문제 자체에서 좀 유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잘 작성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무조건 들어서 그렇죠? 그냥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서 최대한 끄집어내시고 그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이트 비스템 그러니까 뭔가 큰 네트워크 대역을 연결해주는 뭐 MPLS나 IPsek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네, 전진 오류 수정과 이제 후진 오류 수정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전진 오류 수정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수신 측에서 그죠? 스스로 검출 복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수신 측에서 검출하고 오류 정정을 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후진 오류 수정에서는 여기가 좀 말이 이상하네요. FEC
예, 그리고 BC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BC의 어떤 키워드는 송신 측에서 재종선을 요구해서 오류를 정정한다. 그래서 오류 발생하면 재종선 요청해서 다시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 수신과 송신, 네, 그리고 재전송 요구는 없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있잖아요. 속도. 당연히 스스로 오류 정정을 하니까 빠를 것이고, 재전송 요구하니까 느릴 것이고, 근데 신뢰도는 아무래도 재전송 요구하는 이쪽이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그래서 이제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그쵸? 위성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 FEC. 그리고 BC 같은 경우에는, 예,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국방이나, 그쵸? 뭐 미사일이나 미사일 체계라던가, 네,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법, 해리 콘터 키워드 기반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는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셀렉티브, 어댑티브 그리고 하이브리드 ARQ까지 5개 키워드 기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ARQ는 세 가지가 있죠. 타입 1, 그냥 단순 조합한 형태. 그래서 검출을 하고 정정하고 재전송 요청한다. 그리고 타입 2, 재전송 시 동일 패킷이 전송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2기가비트를 증가시켜서 에러량에 따라 가지고 능동적으로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란인데 AI 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 접속 네트워크 이 란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스스로 그렇죠? 자율성, 그리고 최적화, 자유도가 된 운영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이 정도. 그리고 여기 AI on 란, end 란, 그리고 for 란, 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 요소 보셨으면은 여기 자율치유, 그 다음에 최적화, 자가 구성. 자, 그래서 트래픽을 탐지를 해서 감지 진단한다. 그렇죠? 그리고 최적화를 한다. 상황을 인식을 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변경하고 할지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렇죠? 뭔가 기지국을 추가 시 네트워크를 새로 재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유, 최적화, 자가 구성 이 세 가지가 주요 기능이 되겠고, 그다음에 RIC 그래서 란 인텔리전스 컨트롤러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RU, DU, CU는 기본적인 란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트래픽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RLN, 그리고 LSTM 굉장히 뭔가 이제 순환 신경망 이후에 길게 들어오는 것들은 LSTM에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좀 더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요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요소로 제시해 주시면은 AI 탑재 기술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마지막엔 뭐 비교를 하시던 아니면 구축 사례를 넣으시던 이렇게 구체화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 프로토콜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프로토콜.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차피 이 그림은 이 문제에서 자체에서 물어본 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 바로 이 통표를 그려주시면서 실계층을 구분자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HTTP, SMTP, 그다음에 FTP, 그다음에 SSH, 그리고 JPG, MPG, 그리고 TLS, SSH, 그다음 RPC, 그다음 TCP, UDP, SCTP 4계층이죠. 그리고 3계층은 IP, ICMP, ARP, RARP, 그다음에 RIP. 2계층은 PPP, HDLC, ISDN, 1계층은 뭐 RS232C, ISDN, DSL. 이렇게 누가 프로토콜을 많이 아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묻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은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RARP는 뜬금없이 한번 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자체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HCP랑 연관을 시키셔가지고 같은 연계의 토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없는 장비에서 맥 주소로 그죠? 해당 장치 IP 주소를 요청을 하면 다시 받는. 그래서 이 IP 주소 요청은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에 다시 받을 때 RAF 리플라이는 유니캐스트로 하고, 터미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맥이 2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에서 3계층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주소 해석을 요청을 한다. 자신의 맥 주소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통해서 IP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IP 고정 환경 정적으로 할당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것들이 정적으로 아닌 동적으로 그 할당을 해주는 DHCP로 그렇죠? 동적 IP 할당 이쪽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간글로 간단히 코멘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트 사이트 VPN인데 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암호화. 네, 암호화한 터널을 통해, 그렇죠? 마치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처럼 통신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쓰냐면 멀티 클라우드 연결, 그렇죠? 서로 상이한 CSP 간 연결에 애저랑 AWS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사이트 사이트 VPN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고 별도의 어떤 그런 이 다양한 통신들이 이어질 텐데 마치 이 중간에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연결을 할 때 또 아니면 본사와 지사 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치와 메인 오피스 사이에 그렇죠? 이런 인터넷 공중망을 통해서 마치 사설망처럼 쓸 수 있는 그런 VPN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MPLS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sec, 이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반의 동적 라우팅이다. 그리고 사전에 공유 키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또는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한다. 그리고 연결 형태는 호브 앤 스포크죠. 그죠? 그 중앙을 기준으로 엮인 형태. 그리고 풀 메쉬는 여러 가지 본사와 지사 간뿐만이 아니라 지사와 지사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 형태가 풀 메쉬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스레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 페이지의 부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페이지의 부재가 너무 발생을 해서 저 CPU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페이지 교체에 뭔가 더 많은 시간이 쓰인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CPU가 실행되는 시간보다 교체에 더 일어나는 시간들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CPU 성능 저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로컬리티 미고려, 뭐 페이지 빈도 미고려, 다중 프로세스 수용 초과, 페이지 교체 수용 초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저사양 GPU라던가 용량 자체가 작은 경우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그렇죠? 워킹셋과 이 PFF가 있는데 이 그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이제 로컬리티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 많이 참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고요. 네. 그리고 PF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폴트 레이트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서 그렇죠? 프레임을 추가 할당할지 회수를 할지 이렇게 동적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같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단락을 구성을 할 때 가의 원인, 그쵸? 아니면 나의 해결 방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단락의 미니 그림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림이 들어가고 개념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도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이 단락을 그쵸? 가에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럼 나에는 원인 및 해결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표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가에다가 이걸 쓰고 그림을 쓰고 나는 더 집중해서 이 스래싱의 원인을 난 적어보겠다. 그리고 3단락에 나는 해결 방안을 적겠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문제만 적을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안이 같이 따라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형은 제가 4, 5, 6번을 출제를 했는데요. 특히 이 5번 같은 경우에, 그쵸? 많은 분들이 잘 못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벡터, 디스턴트 벡터, 링크 스테이트 기반,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알고리즘까지 한 번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CP, 아까 RARP에서 파생된, 더 발전된 그런 프로토콜이죠. 요거 한번 써보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세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좀 보면, 네. 이 DHCP는 RAP 같은 경우에 내가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지만 이 4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IP 주소를 이 보시면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액트 요 네 단계로 진행을 하고 동적으로 IP를 할당을 할 때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프로토콜이고 표준은 RFC 2 하나, 2 하나, 3 하나 그리고 UDP 67번 서버고요. 클라이언트는 UDP 68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서 그렇죠?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이 네 가지 그리고 할당은 그렇고요. 할당 그리고 갱신과 해제 과정은 리퀘스트와 에크 그리고 해제는 릴리즈. 네, 그래서 조금 여기가 어 살짝 모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에크도 뭐 나중에 다른 단어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는 뭔가 이렇게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서브넷 관계에서 서브넷이 다르면 원래 DHCP라는 게 같은 서브넷 안에서 할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서브넷이 다를 때 이거를 연결을 받아가지고 그죠? DHCP 패킷의 전달 불가 문제를 해결한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마치 AI 에이전트 이런 걸 썼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가 전달이 되면 여기서 중간에 이제 릴레이 연결해주는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B단이죠. 서로 다른 서브넷에서 디스커버를 전달을 해서 다시 거꾸로 오퍼를 전달하고 리퀘스트를 전달하고 다시 에크를 전달받는다. 네, 이런 여덟 가지 단계의 순서로 동작 방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취약점과 대응 방안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목차가 다 나올 대로 구성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라우팅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인데 네. 이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최적의 경로 설정인데 이 홉카운트 기반입니다. 홉카운트. 네. 그리고 주변의 노드로부터 이웃들이 보내는 정보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이웃에게 알린다. 네. 그리고 라우팅 정보를 반복적으로 수신을 하고, 그리고 모든 노드가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동작 방식은 라우팅은 이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동작 방식. 그래서 기술 요소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죠. 목차를 반드시 동작 방식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라우팅 테이블이 갱신이 되고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보를 수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 홉카운트 기반에서 정보를 반영을 하고 반영 후 테이블 정보를 비교를 해서 최소값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과정이다. RIP와 RGRP에서 이 반응을 쓴다. 홉카운트 다시 나왔죠? 그래서 홉카운트는 소규모 네트워크입니다. 소규모 네트워크. 네. 대규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노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 기준으로 따지고 얘 기준으로 따지고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트 기반입니다. 코스트. 그래서 링크 비용의 합에 기반하여서 최소의 경로로 계산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다. 토폴로지를 고려를 한다. 토폴로지와 그리고 토폴로지라는 게 어떤 형태와 그렇죠? 네트워크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래픽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래픽과 관련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호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유입되는 트래픽 양도 그때마다 좀 다를 거고요. 네, 유입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서 예, 비용의 합이 가장 예,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동작 방식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OSPF와 EIGRP 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벨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예, 벡터 방식에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링크 스테이트로 이제 많이 쓰이죠. 네, 이렇게 쓰이는 알고리즘이고 가장 큰 차이가 예, 음수 가중치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음수 가중치가 적용이 가능하다. 네, 어딘가 음수 값이 있으면 그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노드 간에 네, RIP에 적용이 되고 완전 탐색 방식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뭐 한 정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의 최단 경로 및 거리를 구한다. 완전 탐색이죠. 그러니까 얘 구하고 얘 입장에서 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예, 여기에서 예, 구하고 C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D를 구하고 예, E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모든 다른 모든 노드 모든 정점의 최단 경로를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당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 예, 그리고 E는 예, 간선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엑스트라 같은 경우에 예, 핵심적인 키워드가 예, 매 탐색마다 정점까지의 가중치의 합을 최소값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참혹적 방식, 그리디 방식이고 음수 가중치는 불가하다. 예. OSPF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시간 복잡 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상 메모리는 난이도가 이제 하죠. 예.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예, 더 이상 이제 안 보겠다. 예,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반으로 보면, 할배인교죠, 할배인교. 관리 기법. 그리고 단편화는 내외,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그리고 해결 방안은 통합 제벗을, 여기서 이제 제할당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상 메모리의 관리 기법 해서 이제 여기에 할배 인교 요걸 이제 하고 교체는 수압 인과 수압 아웃 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마치 가상의 메모리 이쪽에 요거를 이 스토리지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나 그 HDD나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요쪽에 할배인교가 구분 쪽에 배치가 되고 네, 여기 키워드들이 중요하겠죠. 연속과 불연속, 그 다음에 FF, BF, NF, WF 배치 기법, 그 다음에 요구 예측, 그리고 요구 인출, 예측 인출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체 기법은 FIFO, LFU, LRU, OPT, NUR까지. 네. 그래서 요게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연불, 그 다음에 FBNW, 그 다음에 DP, 그 다음에 FLLON 이런 식으로 예, 그 할배인교는 다 암기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도 두음식으로 따놓고 암기를 쭉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 이거를 그때그때 떠올리시면은 그 시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두음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 단편화는 고정이죠, 고정. 고정 크기로 하기 때문에 남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니까 여기에 예, 낭비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페이징. 그리고 가상 메모리 외부 단편화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바깥에 예,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영역보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더 커질 때 이런 불연속성이 발생하면서 세그멘테이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해결 방안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쵸? 버디 메모리하고 이제 슬랩 할당자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요겁니다. EN으로 분할 후에 이 페이지에 할당을 한다. 네. 그리고 이 슬랩 할당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캐시입니다. 캐시.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을 하나를 할당 받은 뒤 오브젝트들을 미리 할당하여 놓고 요청 시 바로 반환하여 재사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네, 그래서 여기 full
풀이, 파셜이 있죠. 네, 풀은 지금 현재 할당된 슬랩이고요. 그 다음에 파샬은 일부가 할당, 그다음에 풀이는 할당되지 않은 슬랩이고 슬랩이란 말은 할당하는 이 최소의 단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통합, 재배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통합, 압축, 재배치 이런 걸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